안녕하세요. 탁구 유튜버 오스카입니다. 스티가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스티가는 새로운 블레이드가 나올 때마다 이슈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블레이드의 명가라는 또 어떤 전통을 세운 회사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데다가 매번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스티가의 신제품들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흥미를 끄는, 그리고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스티가의 홍보 영상이죠. 슈신 영상을 보면서 스티가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벌써 온라인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인스피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이름이 우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아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있는데, 뭐 트럭 중에서 스카니아, 그리고 이제 가구에서 이케아, 그리고 뭐 자동차 이름 뭐 볼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켓 이름, 사실 이 라켓 브랜드로 스티가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진 이름 같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보시면 S자와 A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이제 TIG 글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웨덴, 그리고 이스트 EST.1944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44년에 이스태블리시 됐다, 그러니까는 설립된 회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피라라는 라켓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말 있죠. 스피릿은 영혼, 뭐 이런 말인데, 인스파이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파이어 그러면 고취시키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인스피라라고 하면은 영혼에다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스파이어에서 와서 아마도 라틴어 어원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마음을 부풀게 하는,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다가, 또 이 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이제 호흡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숨을 헉헉 쉬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너무 아주 잘 지은 이름 같습니다. 라켓을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출시한 이제 인스피아 라켓은 표층은 코토 표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카본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그런데 이 라켓은 전통적으로 스티가에서 제작했던 라켓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티가의 전통적인 라켓 라인업들은 대부분 카본을 쓰지 않은 합판형 라켓들이고요. 그리고 그 합판의 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스티가와 그 일본 라켓관의 그런 대립관계,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한 17, 8편의 글로 썼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짤막하게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면, 스티가는 타사에서 쓰지 않는 형태의 접합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저희가 라켓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이제 에폭시 재질이에요. 에폭시. 네, 에폭시 재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무 위에다 이렇게 접착제를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 나무 위에서 접착제가 바닥에 싹 스며들어 버립니다. 아마 마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순간 접착제 써보셨죠? 순간 접착제로 이제 뭐 어딘가 수선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끝에다가 수선을 하려고 바르면은 이게 만약에 빠졌다 해서 여기다 바르면요, 이 뒷면까지도 끈적끈적해요. 이게 그만큼 빠르게 순간 접착제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폭시 재질의 접착제도 순간 접착제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 재질의 접착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플라스틱처럼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탁구 라켓은 목재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접착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접착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목재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아는 얘기로 5겹보다는 7겹이 더 스피드가 강하고 회전은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 스피드가 강해지는 것은 목재의 플라스틱의 성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적인 소재인, 그러니까 글루가 많이 쓰면 쓸수록
인공적인 느낌이 더 강해지면서,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에 의해서 스피드가 늘어나고 감각이 딱딱해지면서 상대적으로는 목재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회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겹의 라켓을, 그러니까 여러 겹의 층수를 가져갈 때의 문제점이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라켓 중에서 많은 선수들이 많이 쓰는 좋은 라켓 중에서 7겹 이상의 라켓들을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5겹, 7겹 그 정도고, 간혹가다 9겹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개념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막 11겹, 13겹, 15겹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무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보통 그 나무들을 접착을 하게 되는데, 스티가는 에폭시가 아닌, 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944년도에 설립됐다고. 예, 여기에 지금 특별한 형태의 접착제를 씁니다. 접착 방식을 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44년도에는 에폭시를 가지고 나무를 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의 접착제들이 쓰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던 그 접착 방식을 스티가는 75년이 넘게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쓰던 그 접착제들은 나무에 스며들어 가지고 나무의 성질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접착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성 접착제 같은 그런 형태의 접착제들인데, 그걸 쓰게 되면은 나무가 나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면서 접착이 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형태의 접착 방식은 단단하게 접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플라스틱 같은 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글루가 스며들어 가지고 플라스틱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접합되는 그 부분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어서 그 사이에 본드가 들어가서 접합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층과 층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나무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접착제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스티가 제품들은 표층이 자주 떨어집니다. 예, 그 문제가 한편으로는 단점이고요, 한편으로는 장점이에요.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 될 거고, 장점으로는 이 라켓의 그 목재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쭉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스티가는 그런 타구 감각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봤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길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여러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